옥탑방 보보스의 상가투자.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자, 이렇게 주변들도 보면요. 그 상가투자와 상권분석에 대해 관심 많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왜 도대체 상가투자와 상권분석에 대한 방송은 안 하냐? 이런 분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또 어렵게, 우리 옥탑방 보보스의 김종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김종률 대표님 한번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녕하세요. 김종률입니다. 저는 상가투자와 토지투자만을 전문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강의와 책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배경에는 사실 그 상가투자와 관련돼 가지고 전문가라는 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이 투자자라든지 또는 점포 창업을 하려는 분들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유통회사에서 점포개발이라는 독특한 업무를 10몇 년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점포개발하고요. 네. 부동산 법제 딱 그 두 가지만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만 했는데 그 경험을 가지고 한두 번 글을 쓰다 보니까 회원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 대표님,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옥탑방 보보스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이 옥탑방 보보스라는 닉네임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예, 이게 사실 이게 슬픔이 많은 이름인데요. 네네. 저는 원래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굉장히 없는 편이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알바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첫 직장을 잡아가지고 사당역 지하방 살이를 하는데 그때 이제 지하방이 어느 정도 열악했냐면 내 집에서 공동 화장실을 쓰고 이제 물을 떠서 부어야 되는 그런 데서 살았죠. 근데 거기 살 때 그 집에 옥탑방이 너무 부러웠어요. 저 옥탑방에 올라가서 살아보고 싶다. 옥탑방에 올라가서 보보스족처럼. 보보스가 보헤미안 부르주아의 합성어인데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때는 옥탑방이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옥탑방 보보스가 그렇게 탄생이 된 이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부르주아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자, 그렇다면 점포 개발을 직접 이렇게 하셨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인이 상권 분석에 대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죠. 상가 투자도 그렇고요. 예.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제가 이제 시중에 나와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보니까 거의 다 그냥 접근성 아니면 간판발로 입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가르침이 된다는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거의 한 줄짜리 명제로 있잖아요. 그렇다면 좀 기존의 상권 분석이 좀 잘못된 부분이 좀 많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게 굉장히 많았죠. 일단 맨 처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입지 분석하는 겁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 이게 틀린 겁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기존에 어떤 잘못됐던 그런 상권 분석에 대한 부분들, 예. 그런 것부터 좀 하나씩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아무래도 역세권이다. 역세권이다. 네. 역세권 상가 좋아요? 유동인구가 많을 것 같다는 약간 좀 그런 심리 때문에 뭔가 조금 역세권이 인접해 있으면 유리하지 않겠느냐. 자, 그럼 이야기해 보자고. 역세권이다. 그럼 강남역이나 역삼역 이런 데 상권 좋죠? 그렇죠. 네. 살 돈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역세권 상가를 사야 되죠? 역세권 상가가 굉장히 위험한 게 제가 아예 지도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간단하게 여기 화면에 강남대역을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화면에 보시면 여기가 요쪽에 얘네들이 다 상가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지도를 줄이고. 여기가 전철역이죠. 여기가 강남대역이고 여기가 상가면 자, 질문. 여기 아래쪽 신한은행 있고 네오플러스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쪽이 역세권인가요? 아니면 요 북쪽이 더 역세권인가요? 당연히 신한은행 있는 쪽이 더 역세권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에 더 가까운 쪽이 역세권이니. 질문. 자, 이 상권을 먹여 살리는 유효 수요는 누군 것 같아요? 주된 유효 수요. 그 상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철 타러 오가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북쪽의 강남대학교의 학생들일까요? 강남대 학생이겠죠. 그러면 북쪽에 있는 상가가 유효 수요에 좀 훨씬 더 가까이 붙어 있죠. 그럼 이쪽 상가가 더 좋은 상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원리를 가지고 보면,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누군지 먼저 보고, 걔네가 어디에 있느냐, 유효 수요가 어디 있고, 그리고 내가 투자하려는 상가가 다른 상가에 비해서 유효 수요의 주동선에 좀 더 가까이 있느냐, 좀 더 유효 수요 접근성이 좋느냐, 그렇게 따져야죠. 그냥 단순히 역세권 상가 이래 버리면 큰일 나죠. 특히 이제 그런 걸, 요런 걸 더 잡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전철이 개통하기 전에 장래의 역세권 상가가 될 거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이제 그것도 실수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게 용인 경전철이잖아요. 용인 경전철은 용인 기억역에서 에버랜드까지 가는 전철이거든요. 용인 사람들 누구도 이거 타고 에버랜드 가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얘는 역세권이라고 하지만 역 같은 역이 아니고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 같은 역, 스테이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네. 이런 데는 역이라고 해도 뭐 직경력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네. 사실 지금 용인의 경전철은 너무 극단적인 경우지만 서울 같은 경우도 우인신설선이 2017년에 개통했죠. 2017년에 우인신설선이 개통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 지역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역세권이 되니까 더 좋아졌다. 맞는데 이제 역세권이 얼마나 좋아졌냐. 경전철 같은 경우가 왜 경전철이겠어요? 왜 경이겠어요? 탈 사람이 적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얘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전철의 마을버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버스 정류소를 했을 때 갖고 있는 직경력이 있다면 마을버스가 갖고 있는 직경력은 훨씬 작죠. 마을버스는 대신에 굉장히 정류소 간의 거리가 짧잖아요. 보시면 이 경전철이 딱 그래요. 지금 요까지만 이야기해 볼까요? 불과 3.2km 만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었는데 그러면 진짜 거의 마을버스 수준으로 있네요. 4호선은요 얼마나 뚝뚝 떨어져 있냐고요. 4호선은 옆에 거의 평행하게 가는 4호선은 요까지 가면 4km인데 이거 훨씬 더 1km 더 길죠. 근데 전철은 하나, 둘, 셋, 요 4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철이 띄엄띄엄 있어야 주변 사람들이 전철을 타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역세권이 직경력이 굉장히 좋아지죠. 첫 번째 경전철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는 일반 버스 정류소랑 마을버스 정류소 생각해 보면 돼요. 얘는 촘촘하게 서기 때문에 직경력이 여기 갖고 있는 직경력이 이쪽에 또 여기 있잖아요. 중간쯤 되는 사람 여기로 흩어지겠죠. 거기서 첫 번째 단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단점은 전철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상가 이용할 사람들은 이쪽 대충 그려볼까요? 요 주변에 어떤 상가가 있다. 굳이 여기 없더라도 이 지역 상가 이용할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은 다 여기 왔겠죠. 이쪽 사람들 중에 미아역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요 중간보다 약간 왼쪽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미아역을 가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개통한다고 해서 유효수의 범위가 늘어나는 게 아주 이쪽 조금밖에 안 되거든요. 2차 상권이 늘어나는 게 굉장히 적기 때문에 경전철은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일반인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역세권 효과는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이신설선에 뭐 대표 프랜차이즈 2개만 따가지고 얘가 2017년 9월에 개통했으니까 개통하기 전 해의 11월 매출과 개통한 후의 11월 매출 한번 비교해 보고자.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파악한 것만 갖고 이야기하더라도요. 여기가 그 효과가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런 효과가 높진 않죠. 대표님, 그러면 그 역세권은 상권 분석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개통함으로써 어떤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지역도 있죠. 그러니까 그건 지도를 보고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상권이 더 좋아지는 곳, 그리고 좋아지는 효과가 미미한 곳, 이 두 가지를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흔히 듣는 말 중에 또 하나가 그 빨대 효과라고. 빨대 효과. 네네네. 빨대 효과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빨대 효과는 빨대 효과가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빨대 효과를 접목을 잘못 시키는 거죠. 저도 부동산학 공부한 사람인데 지금 네이버 검색하면 빨대 효과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저도 도시계획론이라든지 입지론 공부를 했지만 이 스트로우 이펙트는 어떤 뜻이냐면 교통망 특히 전철 같은 거죠. 걔네들이 좋아지면서 어떤 지방에서 일어날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서울로 수도권으로 집중된다. 그 효과를 두고 빨대 효과로 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은 경기 남부권의 어느 학원 다닐 친구들이 강남에 있는 좋은 학원을 다닌다. 왜? 신분당선을 개통하고 나니까 오케이. 그까지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소비가 전체적으로 약간 줄어드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건 맞다 이거예요. 지금 신문 같은 데 나오는 칼럼 같은 걸 보고 있으면 빨대 효과 때문에
역세권 상권이 죽었다 그래요. 그거는 완전히 틀린 이야기예요.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일어날 전체적인 소비가 일부 줄었다는 맞는데, 그런데 여기는 역세권 상가가 매출이 떨어졌다. 그거는 완전히 틀린 이야기예요. 역세권은 줄어들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때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은 여기에 상가 오픈했는데 전철 개통하고 나서부터 여기 문을 왕창 많이 닫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 기사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기사가 광교중앙역과 다음 역인 상현역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그게 좀 틀린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자, 여기가 지금 그 광교중앙역의 지도인데, 여기 까만색으로 표시를 한 곳이 상가 지역이거든요. 네네. 전철이 없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전철이 없다면 여기 상가 이용하러 올 사람은 누구겠어요? 전철이 없다면 요 사람들이 오겠죠. 그렇죠. 여기 상가 이용하러. 네네네. 전철 개통하고 나면 누가 더 오겠어요? 그 교통권에 그때도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권 사람이 누구예요? 요밖에 없죠. 네네. 늘어날 게 없죠. 택지개발지구의 단점이 뭐냐면 전철이 개통한다고 하더라도요, 2차 상권의 범위가 커지는 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서 여기 상가를 이용하러 오는 사람 범위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철이 개통한다고 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여기에 상가 이용하러 온다. 그런 사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여기 상가 이용하러 오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외부에서 전철 타러 옮기면 온다.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전철이 개통한다고 하더라도 역세권 효과가 굉장히 적은데, 그런데 왜 이 광교중앙역이나 이 다음 역인 상현역이 빨대 효과라는 그런 노명을 쓰게 됐느냐. 못 모르고 입점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 못 모르고 입점했는데, 그러니까 점포는 여기 건물도 굉장히 화려하게 예쁘게 잘 지어놨거든요. 장사가 잘 될 거라 기대를 했던 거죠. 분양받은 분들도 세입자가 잘 맞춰주니까 상가 투자 잘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장사를 한 2년쯤 하고 보니까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폐점 러시가 일어났고, 그 무렵에 전철이 개통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철이 그 누명을 다 덮어쓴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다시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상가들이 유효 수요가 늘어날 게 없다. 전철이 없어도 요 사람들, 전철이 있어도 요 사람들밖에 올 게 없다면 핵심 유효 수요 요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 빨대 효과가 맞아서 역세권 상가가 매출이 떨어졌다가 맞다면, 제가 아까 상현역도 여기가 택지개발지구니까 여기도 역개통한다고 하더라도 2차 상권 늘어날 범위가, 여기 산에 사람이 올 게 없잖아요. 여기 이쪽 사람들 원래 여기 상관없어 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상현역은 그나마 전철 개통하면서 이쪽 사람들이라도 오죠. 구도심 사람들이 오는 게 있어가지고 2차 상권이 그나마 조금 늘어난 경우인데, 자, 볼게요. 성복역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성복역이 보면 여기 브라우니 70 뭐 있는 이쪽에 상가들이 있는데, 축협 있고 여기 있네요. 이쪽 상가들 이렇게 있는데, 전철이 개통하기 전에는 여기 1차 상권의 범위가 한 이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한 이 정도. 왜 그랬을까요? 아니, 여기도 상가 있죠. 이쪽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런 데 상가들 있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이 굳이 여기까지 올 일이 없었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철을 타러 오게 되니까 여기 사람들이 전철을 이용하러 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효과가 나냐면 2차 상권이 커지는 효과가 나죠. 이런 데는. 여기가 1차 코어 핵심 상권이라면, 코어 핵심 유효 수요권이라면 요 뒤쪽에 있던 2차 상권 사람들도 예전에는 전혀 오지 않았지만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그러면 여기 역세권 상가 매출 늘었을까요? 당연히 늘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그 GS25라는 편의점이 있어요. 제가 그 회사 출신입니다. GS25. 네, 제가 GS25에서 점포 개발 담당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캐노피 뒤쪽에 보면 GS25가 하나 있죠. 네네네. 옛날 거 보여드릴까요? 자, 전철 개통하기 전에는 요 식물원이 절반 잘라가지고 GS15로 바뀐 거거든요. 전철 개통하기 전 요 점포였습니다. 네. 요 점포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해볼게요. 이 주변 사람들이 이 편의점을 이용하러 오는 게 아니라 이 주변 상가 이용하러 왔다가 이런저런 필요에 따라서 이 편의점 이용하러 오는 거거든요. 그게 맞겠죠.
여기 주거지 사람들이 다이렉트로 GS25를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상가 이용하러 왔다가 술 한잔 먹다가 뭐 학원 왔다가 쓰는 건데 그 매출이 뭐 술 한잔 먹으러 왔다 담배가 필요해서 그렇죠. 간다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그때 매출이 하루에 110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요 최근 매출도 아니고요. 전철이 개통한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매출이 무려 180만 원. 요 늘은 뭐 있던 경쟁점이 문을 닫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요 상가들, 요 뒤에 있는 상가들이 훨씬 활성화되면서 얘가 매출이 덩달아 늘었고 그 다음에요. 전철을 이용하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이쪽에 유동인구가 확실히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매출이 늘었죠. 그래서 역세권 효과가 없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역세권 효과가 클 만한 곳과 적을 곳을 구분해야 된다.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신도시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개통하잖아요. 이런 데는 역세권 효과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미사의 역세권 상가도 전철이 개통한다 하더라도 크게 좋아질 것이냐? 아니요.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아요. 아주 미미하게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성복역처럼 구도심이 있어가지고 이쪽 사람들 여기 상가 이용하러 올 일 거의 없었는데 전철 개통하니까 올 일이 많아졌죠. 이런 데가 매출이 많이 올라온다. 상가 투자를 한다. 역 개통을 앞두고 상가 투자를 한다.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것이 그 노선이 어디를 가는 거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경전철처럼 용인 경전철은 용인에서 용인 가는 거잖아요. 그건 어차피 직경역이 텄어. 어차피 많기가 어려운 데인데 신분당선은 강남 가는 거죠. 직경역이 좋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 그런다 하더라도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것들은 2차 상권의 범위가 유효 수요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고 단 구도심 쪽으로 가게 되면 2차 상권이 커질 때가 많다. 그래서 이런 데를 역세권 효과를 노리고 전철 개통하기 전에 선점을 한다. 오케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죠. 네. 굉장히 또 이렇게 분석적으로 들으니까 납득이 또 가네요. 정말 우리 대표님의 이 해안과 지식에 빨대 꽂고 싶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은 잘못된 상권 분석 중에 하나인 역세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잘못된 상권 분석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가볍고 다양한 이야기를 가볍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네. 옥탑방 보버스의 상가 투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